전셋집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란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전세 매물이 나오면 집을 보지도 않고 계약부터 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한 상황인데요. 부동산 시장 상황 분석해 보겠습니다. 다음 주제입니다. 그룹 방탄소년단의 소속사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오늘 증시에 입성했죠. 방시혁 대표이사는 이번 상장으로 국내 주식보호 6위권에 오르기도 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의무 보유 확약에 따른 물량 폭탄을 조심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잠시 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읽기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좀 더 자세한 내용 김대우의 경제읽기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김대우 박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가을 이사철을 맞아서 전세난이 심화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 집을 보려고 오전부터 9팀이나 줄을 서서 기다리고 또 심지어 제비 뽑기도 했다. 이런 소식도 전해드리기도 했는데 그만큼 전세 매물을 구하기 위해서 세입자들 간의 그런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도대체 전세난 어느 정도라고 볼 수 있겠을까요? 네, 전세난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아예 전세 매물을 찾을 수가 없는 거. 전세 물량을 찾아서 집에 입주하고 싶은데 또 여러 군데 그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둘러도 전세를 내놓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다. 이게 첫 번째 전세난이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찾아도 전세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서 현재 세입자들의 경제 능력으로서는 감당하기가 어렵다. 이 두 가지 문제가 지금 가을철 이사철을 앞두고 상당히 서민들에게 큰 타격을 주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아예 집을 구할 수가 없는, 구하기 이전에 찾아볼 수가 없는, 지금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 봐도 전세라고 나와 있는 데는 클릭하면 대부분 다 없는 물건이나 이미 나간 물건으로 나오고 있고요. 또 전화를 해도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이 찾아내기가 매우 어려운, 그야말로 전세 실종의 시대, 전세 물량 거래 절벽의 시대가 지금 다가온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집값 정책을 총괄하는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이 전세난을 피부로 느끼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이냐면 지금 홍 부총리가 마포구에 전세로 사는데 집주인이 실거주를 하겠다면서 집을 비워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전셋집을 새로 구해야 되는 실정인데 다주택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경기도 이왕 소재 아파트를 팔기로 했었는데 여기 이제 세입자가 의무 갱신권을 좀 제시를 하면서 임대차 3법 때문에 매매 계약 파기 위기에 놓였다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경제 정책을 총관장하고 있는 우리 경제수장이죠. 홍남기 부총리가 이 전세난에 그 한중앙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참 웃지 못할 얘기가 지금 언론에 대서특필이 되고 있는데요. 이 홍남기 부총리의 이번 이 전세 대란은 7월 말에 정부가 도입했던 임대차 보호 3법하고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있습니다. 바로 임대차 3법 그 후폭풍으로 홍남기 부총리가 그 피해를 보고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임대차 3법 중에서 가장 그 강력한 법이 계약갱신 청구권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2년을 살아도 세입자가 원하면 2년을 더 살 수 있도록 하는 이게 이번 임대차 3법 개정안의 핵심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경우에도 주인이 들어오겠다고 하면 이 임대차 갱신권은 발효가 되지 않거든요. 홍남기 부총리의 경우에 지금 마포에 전세로 살고 있는데 거기 이번 법에 따라서 좀 더 살겠다라고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들어오겠다 하니까 이번 새로 바뀐 법에 의해서 당장 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긴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문제는 홍남기 부총리가 집이 두 채입니다. 하나는 세종시에 입주권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경기도 의왕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 공직자들 1가구 2주택 그 매각 계획에 따라서 본인이 지금 의왕집을 팔고 있어요. 그래서 매매 계약서를 체결한 상태인데 그 집에 들어와 있는 세입자가 바로 홍남기 부총리가 마련한 임대차 3법을 적용해서 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요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나가지 않겠다 그러니까 홍남기 부총리 집을 사려고 했던
그러니까 매수자 입장에서는 들어가지도 못하는 홍남기 부총리 집에 왜 들어가냐. 이래서 지금 계약 잔금을 치르지도 않는 전형적으로 이 임대차 3법이 통과됐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 우리가 몇 차례 사실 예견을 했습니다. 정부에서도 예견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부총리가 그것을 지금 몸으로 맡고 있는 거죠. 부총리가 저럴 지경이라면 부총리뿐만 아니라 전 국민들 또 전세 사는 사람들, 집을 파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은 지금 충격과 혼선 속에 있겠다 하는 그런 지금 그 하나의 가늠해 볼 수 있는 지금 최근의 부동산 시장의 난맥상이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뭐 홍 부총리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겪고 있을 것 같은데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이번 문제에 대해서 이 사안에 대해서 되게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시장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면서 필요한 경우에 대책을 강구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전셋값을 잡을 만한 좋은 대책이 있겠습니까? 지금 홍남기 부총리가 24번째 대책을 펴야 되겠다는 얘기를 국회에서 또는 부동산 장관 대책회의에서 여러 차례 했습니다. 현재 지금 전세 매물이 없어지는 현상, 또 전세값이 오르고 있는 이 현상을 한번 잡아봤으면 하는데 지금 그게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지금 대책이 없어서 이런 전세 대란이 온 것이 아니라 정부의 대책 때문에 전세 대란이 왔다라는 그런 전문가들 지적이 많거든요. 물론 정부가 스스로 전세값 대란을 부르지는 않았습니다. 장기적으로 이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4년으로 늘려줬는데 정부 판단에는 그 과도기 상태에서 2년을 4년으로 늘리다 보니까 많은 집 가지고 있는 임대인 입장에서는 아예 자기가 살아버리겠다. 또는 가격을 높이겠다. 이러는 바람에 지금 전세가 매물이 실종이 되고 가격이 오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더 이상 규제를 한다고 해서 과연 매물이 나타날 수 있을까? 이를테면 뭐 굳이 할 수 있는 정책이 있다고 그러면 본인이 들어가도 그러니까 자기 집에 자기가 들어가도 그때도 계약갱신 청구권 거부를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수가 규제 대책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만 그것은 근본적으로 기본적으로 개인 재산권 침해가 되고 법 바꾼 지가 며칠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공급 물량을 늘리는 것도 지금부터 공사를 시작해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건 물론 정부에서는 이번 이 전세난이 이 임대차 보호 3법의 개정에서 나온 일시적인 현상일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 한 5, 6개월 지나면 해소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고 오히려 전세 세입자들에게 전세값 오른 만큼 전세 대출을 넓혀준다든지 지금 이런 대출도 보완책으로 쓰고 있거든요. 네. 아무튼 정부도 지금 좌고 우면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어쨌든 정부도 좀 5, 6개월 봐야 된다고 얘기한 걸로 봤을 때는 내년까지는 이런 전세난이 어느 정도는 좀 지속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제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대어 중에 대어였죠. 오늘 코스피 상장을 했는데 소위 따상을 기록한 후에 지금 주가 흐름 어떻습니까? 예, 지금 방금 스튜디오 들어오기 직전에 확인해 본 바로는 주당 27만 2천 원 정도인데요. 네. 오늘의 시장 시초 가격이 27만 원이었거든요. 그런 것을 생각하면 상당히 생각보다는 기대에 못 미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따상이 되려면 따상이라는 것은 따블이 되고 거기다가 상한까지 올라간다는 것을 정권가의 속으로서 따상인데 전문 용어는 아닙니다. 일반 사람들이 많이 쓰니까 말씀을 올리는데 이 따상을 기록하려면 30 몇만 이상 올라가야 되는데 개장 이후에 따상을 한번 기록을 했어요. 아침 9시에 개장하자마자 그러다가 이후에는 계속 떨어지는 모습이고 지금은 26만 원대가 됐습니다. 네. 26만 원으로 됐습니까? 예. 예, 그렇다면 이제 따블도 완전히 붕괴가 되고 그러네요. 원점으로 돌아간 거죠. 당초에 기대했던 것보다는 주가 상황이 이 상당히 좋지가 않다. 그러니까 이 빅히트에 대해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사랑하고 케이팝을 좋아하고 하는 거하고 네. 금융시장에서 투자하느냐 안 하고 하냐는 문제는 좀 다른 문제다. 그런 그 냉엄한 논리를 다시 한번 볼 수가 있을 건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공모 가격은 13만 5천 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13만 5천 원 개장하기 전에 8시 반부터 9시 사이에 동시호가로 거래를 합니다. 거기서 27만 원까지 일단 올랐으니까 그래도 다른 주식에 비해서는 상당히 선방했다.
그리고 이 빅히트뿐만이 아니라 엔터주가 대박을 쳤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카카오 게임즈하고 SK바이오팜 같은 경우는 따상 유지하고 그대로 마감됐었죠. 어땠습니까? 예, 그 SK바이오팜의 경우에는요. 사흘 연속 갔습니다. 첫날 따상을 했어. 그다음에 따상, 그다음 날 따상. 그러니까 매일같이 올랐고 네. 카카오 게임즈는 이틀 연속 따상을 계속해서 따상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 현 상황으로 놓고 보면 이 빅히트는 따상을 했다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지금 현재는 따도 아니고 상도 아닌 그냥 주가가 좀 오른 상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가장 적확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이번 상장으로 방시혁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대표가 아까 오전 기준으로 현재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의 뒤를 이어서 주식부자, 국내 주식부자 6위에 오르게 됐습니다. BTS 멤버들 또한 재산이 상당히 재산 규모가 크게 불어났을 것 같은데요. 어느 정도입니까? 그렇습니다. 원래 BTS가 밑에 속해 있는 빅히트 회사 주가가 한 주당 5,000원짜리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상장하면서 13만 5천원으로 상장했지 않습니까? 네. 상장 가격만으로도 이미 1인당 90억 이상의 재산을 이 멤버들 BTS에서 받았죠. 그런데 오늘 일단 개장할 때 2배로 올라 있고 지금도 따상에는 실패했다고 그러더라도 26만 원 정도 돼 있으니까 가격이 상당히 올랐어요. 그래서 그 보유 주식만을 환산해 보면 네. 주가가 시시각각으로 변해서 정확한 숫자라고는 할 수 없지만 환상 어림치로 볼 때 지금 방시혁 이 BTS CEO님의 현재 보유 주가는 우리나라 전체 기업인 중에 6위 정도로 기록이 돼요. 그러니까 5위인 정몽구 회장을 바짝 지금 추격하고 있는 이런 모습인데요. 네. 이 정도면 사실 대단한 것이죠. 그동안에 산업 활동은 거의 하지 않았는데 오로지 문화 한류 하루 만에 그의 보유 주식 지분 가치를 대한민국 전체 서열 6위로까지 끌어올렸다. 이것은 문화산업의 부가가치가 얼마나 높은가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이고요. 주가가 더 오르면 이런 속도라면 지금 정몽구 회장도 만약에 오늘 따상을 하게 되면 현재로서는 어려울 것으로 보는데 따상을 한다면 정몽구 회장도 제칠 수가 있습니다. 아이고. 7위에는 홍라이 리움미술관장이 지금 자리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홍라이 여사님이 조금 너무 처지게 되면 바로 밑이 이제 서경배, 홍나희 또 넷마블의 이 방준혁 이런 분들이 있는데 네. 우리가 어떤 언론 보도를 하기 위해서 서열을 정하긴 합니다만 주식은 초 단위로 바뀌기 때문에 예. 또 방시혁 회장의 주가가 오른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주가가 같이 오르면 주가에는 또 다른 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나라 전체 재벌 중에 한 6위권 정도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적확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정도까지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외신도 관심을 굉장히 많이 나타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BTS는 영원히 젊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빅히트는 수익 구조를 좀 다분화해야 된다. 이런 좀 지적 아닌 지적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하면 미국의 최대의 발행 부수를 가진 신문이고요. 종합지보다 발행 부수가 더 많은 경제지입니다. 또 뉴욕 증시에서 영향력이 가장 높은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이 최근에 BTS의 수익 모델과 관련해서 이 빅히트가 상당히 성과를 거둔 건 사실이지만 BTS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크다. 그리고 BTS는 지금 방탄소년단인데 이 방탄소년단 나이들이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방탄소년이 아니라 방탄어른단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가치가 매우 떨어질 수가 있다. 그래서 기업으로서 볼 때는 이 BTS의 나이가 영원히 젊지 않다는 걸 생각해서 수익 모델을 다양하게 개발해야 되는데 현재로 뭐 BTS가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만 빅히트가 BTS 외에는 빅히트의 우량 상품이 없다. 그런 면에서 이것을 극복하지 못하면 주가에 장래가 없다. 이런 지금 엄중한 경고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앞서 또 말씀을 드렸지만 올해 가장 굉장히 뜨거운 이슈가 됐던 세 가지 그 빅3 회사, 이 공모주 빅3 회사가 SK바이오팜 그리고 카카오게임즈 그다음 이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인데 앞서 공모주 흥행을 이끌었던 SK바이오팜도 그렇고 카카오게임즈도 그렇고 의무 보유 확약이 풀리면서 주가가 30% 넘게 하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걸 봤을 때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도 이제 의무 보유 확약이 끝나는 대로 물량이 쏟아질 거다 이런 예상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아주 예리한, 아주 중요한 대목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이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이전에
IPO 대박, 공모주 대박을 터뜨린 회사가 2개가 있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SK바이오팜 또 카카오게임즈. 그런데 이 회사들 지금 주가가 어떻게 돼 있냐. 상장한 후에 조금 오르는가 싶더만 그 후로 지금 아주 폭락을 했거든요. 네. 폭락을 했는데 그 폭락의 요인이 이른바 이 의무 보유 확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 공모주를 할 때에는 공모주 주가를 어느 정도 유지하기 위해서 새로 그 주식을 받는 기관 투자자한테 몇 달 동안 팔지 못하게 하는 그런 약속을 받아내는 게 이게 의무 보유 확약입니다. 그런데 의무 보유 확약 기간이 풀리면 주가가 좀 올랐으니까 이익을 실현하고 싶겠죠. 그 매물이 와르르 나오게 되면 주가가 대폭락을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주식을 산 이 공모주들, 암이든 일반 투자자들, 이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에도 지금 그래픽에서 보듯이 의무 보유 확약 금액이 적지 않습니다. 네. 그것이 단계별로 그 기간대별로 풀려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때는 그때마다 주가가 하락할 수도 있는 겁니다. 물론 주가가 더 올라간다는 전망이 되면 의무 보유 확약으로 해서 반드시 팔지는 않겠죠.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공모주 하면 광풍이 불고 모두 다 이 주식을 살려고들 흥분들을 많이 하는데 그러나 이 공모주에도 흐름이 있고 무조건 잘 되는 경제 상품은 지구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예. 그런 면에서 장점과 단점 또 상승과 하락의 흐름을 잘 면밀하게 주시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대호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